보이시나요? 색상이 그린으로 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코딩을 하는 이유겠죠? 단순히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자체가 센서에 반응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원을 활용해서 간결한 효과를 내는데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작품을 만들 당시에는요, 이 컴퓨터라는 존재는 없었죠. 아트를요 어떻게 챗GPT가 구현할지 궁금합니다. 오후 5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챗GPT를 활용해서 코딩을 할 건데요. 옵티컬 아트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옵티컬 아트가 뭔지 아십니까? 착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이죠. 구글에서 옵티컬 아트를 검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구글에서 옵티컬 아트 이미지 검색 내용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옵티컬 아트고요. 착시를 일으키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바닥에 이 옵티컬 아트를 구현을 해서 공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신기하죠? 일종의 옵티컬 아트 예제입니다.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옵티컬 아트라고 하면 추상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경과 전경의 콘트라스트 대조를 활용해서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 전부 옵티컬 아트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아트를요 어떻게 챗GPT가 구현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컬 아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요. 한번 그래도 운을 띄우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컬 아트에 대한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옵티컬 아트, 줄여서 OP 아트라고 하고요. 시각적인 환영과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눈을 속이는 미술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눈에 재미있는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며 작품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빅터 바솔리, 브리지트 라일리, 애쉬어라는 MC 애쉬어, 이분 유명한 분이죠.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이 옵티컬 아트가요,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이 MC 애쉬어라는 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MC 애쉬어의 작품입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작품을 만들 당시에는요, 이 컴퓨터라는 존재는 없었죠. 189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72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죠. 1971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 많은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전이가 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작품이죠. 지금 보면은 물고기에서 새로 이렇게 변하는 또 이런 작품도 있고요. 또 다양한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이 3차원, 이 작품 정말 대단합니다. 3차원 작품이잖아요. 지금 이 메타버스 공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 애쉬어 이분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요, 그런 가상 세계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현하는 위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작품 보세요. 불가능한 세계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올 수는 없죠. 착시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옵티컬 아트입니다. 챗GPT로 가서요, 코딩을 통해서 이 옵티컬 아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컬 아트 작품을 프로세싱 코드로 작성해 주세요. 단순한 패턴보다는 착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패턴을 복잡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요. 화면 사이즈를 정해 주겠습니다. 화면 1920, 1080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 줄지 궁금하죠.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2010 사이즈고요. 자, 지금 이 셋업 함수 안에 보면요, 이 사이즈 이게 1920, 1080 해서 한번 실행하는 함수 셋업 안에 사이즈가 정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에러가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드로 함수 안에는요, 드로 옵티컬 패턴이라는 함수를 이 화면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포문을 2번 활용해서요, 캔버스 위스라고 하면은 가로 1920 사이즈죠. 캔버스 하이트라고 하면 1080 세로 사이즈죠. 화면 전체를 가로 세로 모두 걸쳐서 반복해서 아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패턴과 패턴의 간격은요, 그리드 사이즈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리드 사이즈는 20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만약에 패턴과 패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 이 그리드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을 그리다가 이 제한된 라인 수 때문에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챗GPT가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걸리고요. 또 똑같은 지점에서 스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코드를 작성하지 말고 끊어진 부분에서 시작해서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끊어진 이 부분, 쿼터 사이즈 부분부터 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코드 설명이 덧붙여졌는데요. 무작위로 생성된 반원 모양의 패턴을 사용하여 작시 효과를 생성합니다. 1910-1980 크기의 창에 옵티컬 아트 작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의 복잡성이나 착시 효과를 더 강조하려면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직접 하라고 하네요. 일단 카피를 하고 프로세싱에 갖다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창이고요. 첫 번째 파트를 복사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코드를 카피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즈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원하는 단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더블 클릭된 이 단어만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만 하셔도 더블 클릭한 단어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안 그러면은 마우스로 단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불편합니다. 사이즈 함수에는 무조건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어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간격이 20이죠. 그리드 사이즈가 20이고요. 다양한 패턴을 그리는 함수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호출하면서 각각의 그리드가 모두 다른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20인데요. 40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훨씬 패턴이 커졌죠. 그리고 재밌습니다. 더 키워보겠습니다. 120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120 패턴이고요. 아까 옵티컬 아트 설명을 하면서 옵티컬 아트가 패션 쪽에도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패턴을 뭐 티셔츠나 아니면 뭐 벽지 그런 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요. 제 GPT에게 어떤 걸 더 주문할지를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에러가 납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패턴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작품 경우에는 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작가 설명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붙여넣기 하고요. 요거대로 코드가 완성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했고요. 창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위 작품 설명을 토대로 옵티컬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작품 설명이 정확하게 저 작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저 작품을 리즈닝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기하학적 형태와 수학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가 봅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영감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원을 활용하여 동적이고 간결한 옵티컬 아트 작품을 생성합니다.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을 활용해서 아주 간결한 효과를 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코드는 원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패턴을 만들어 착시 효과를 강조합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1920-1080 크기의 창에 옵티컬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코드를 삭제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오! 네!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착시 효과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작품 결과가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이 작품 이미지를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GPT한테 다 요청을 하면 되고요. 바로 수정을 좀 하면은 void mouse press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마우스를 누르면 실행되는 함수고요. 여기에다가 save frame이라는 프로세싱 함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은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미지.png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를 누르면 현재 보는 이미지를 이미지.png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결과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지가 해당 프로젝트에 저장이 됩니다. 다른 작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은 3D에서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피를 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위 내용을 3차원 프로세싱 코드로 작성해 주세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위 설명을 잘 해석을 했네요. 아라 피터슨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3차원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을 고정된 형태로 캡처하고 나무와 같은 정적인 소재를 사용해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코드를 카피하고요. 처음에 문맥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걸 제가 스페시픽하게 고쳐야 됩니다. 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3차원이고요.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캠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요, 마우스로 이 버추얼 카메라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3D 공간의 오브제는 한 방향에서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로 회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챗GPT가 잘 작성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웨이브 사이즈, 그걸 어디서 쓰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카운트 몇 개의 웨이브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웨이브 사이즈는 각각의 그 웨이브 박스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를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코드를 수정을 해보면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예제에서 이 배경이 흰색인데요, 흰색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그 가운데 오브제에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컨텐츠들은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벽면에 쏘게 되는데요, 그러면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하면 건물 혹은 아주 커다란 벽면을 이런 착시 효과를 내는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배경을 검정으로 해줘야만 컨텐츠에 더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웨이브 카운트, 웨이브 사이즈가 15인데요. 웨이브 사이즈를 지금이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자체가 큐브 개수가 워낙 많아져서 아마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8로 했습니다. 훨씬 작아졌죠? 작아졌고,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 100개로 늘려보겠습니다. 100개로 늘렸고요. 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훨씬 더 몰입감이 있고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한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패턴을 공간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그 바닥에 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웨이브의 속도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이유겠죠. 단순히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컨텐츠 자체가 센서에 반응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에 반응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개의 값이 들어갑니다. R, G, B 값이 들어가는데요, 이 레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Y 값에 의해서, 이 높이값 Y 값에 의해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은 파란색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멋진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RGB에서 레드에 해당되는 값을, 이 매핑 함수는 뭐죠? 이 입력 값을, Y 값을요, 마이너스 20에서 20 범위의 원래 값을 0에서 255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0에서 255는요 색상의 범위죠. 색상 값의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요, G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C로 두고요, 보이시나요? 색상이 그린으로 연출이 됐죠. 멋있습니다. 파도가, 물 위에 물결이 파도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3차원 오브제고요,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챗GPT로 코딩을 하는, 특히 이런 코딩, 생성 코딩의 경우에는 예술적인 측면과 공학적인 알고리즘 측면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 자체가 크리에이트, 창작 과정이죠. 이 프로세싱에서 주요 개념이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우리가 스케치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도구죠. 그래서 비주얼 스케치, 손으로 연필을 가지고 하는 스케치도 있지만 코딩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스케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라는 툴이 만들어진 거고요.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이런 비주얼 스케치 코딩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트와 공학이 융합된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에요. 계속 변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작업, 리스판시브한 작업입니다. 다음에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런 컨텐츠 프로세싱 앱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변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후 5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